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열과 탄소의 딜레마 상황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전 세계 석탄 발전 현황 정리를 하고, 중공의 탄소 깡패짓 현황 보고 대응 수단 살펴보고요. 과연 향후에 석탄 가격 어찌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두 개인데 어느 거 선택해도 난처한 상황이 딜레마입니다. 석탄은 열과 탄소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석탄 구성 성분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기물이 변성된 것이 석탄이고, 대표적인 유기물이 포도당과 지방 구성 물질인 CHO, 즉 탄소, 수소, 산소이니까 석탄에 CHO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단백질은 CHO 외에 추가로 N, 즉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외에 유기물이 살았을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그 미네랄들, 또 황 같은 거 이런 거 온갖 것이 뒤섞인 돌덩어리가 바로 석탄입니다. 유기물이 뒤섞여서 고온 고압을 받아서 변성될 수는 있어도 원래 있던 그런 물질들이 없어질 수는 없죠. 원래 없던 것이 새로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본질은 돌인데 대부분이 탄소 성분이라는 거죠. 무연탄은 90% 이상이 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탄다는 겁니다. 저게 태우면 탄소만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 있던 다른 거, 가령 질소나 황 이런 것도 탄다는 겁니다. 즉 산소와 결합한다는 게 탄다는 거니까,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소산화물이 되고, 황이 산소와 결합해서 황산화물이 되고,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인간에게 유독한 오염물질입니다. 또 미세먼지도 듬뿍듬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름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기름은 액체고 석탄은 고체입니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천연가스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은 오염물질도 해롭지만 이건 별도로 또 관리를 할 수단이 있는데, 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 최우선 타겟이 에너지 시장에서 석탄 가장 먼저 퇴출 이겁니다. 전력 1kWh 생산할 때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석탄의 1000g이라면 가스는 대략 480g 정도. 그래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 바로 그 석탄 발전으로 배출되던 그 탄소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한국같이 주요 국가들 전부 지난 수년간 석탄 사용 줄이는 중입니다. 그 결과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 풍력, 가스 사용 늘리고 있습니다. 즉 석탄을 가스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가스가 석탄이나 기름과 다른 점은 뭐냐? 이게 기체로 되는 과정에서 순수한 메탄 어떤으로만 걸러진다는 겁니다. 걸러진다. 이게 특징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끓이면 수증기라는 그 순수한 물 형태로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기체로.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가스는 CH4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오염물질은 거의 없는 청정한 그런 연료입니다. 이거 태우면 대부분 이산화탄소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양이 석탄이나 오일보다 현저히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석탄 가스 안 태우면 탄소 배출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태웁니까? 인간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탄, 오일, 가스 태우면 공통적으로 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이용하면 이제 문명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인 열을 얻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딜레마 상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증가하면 지구온도 상승하고, 그러면 기후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물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기후위기의 주장의 골자이죠.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이 뭐냐? 즉 딜레마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탄소 없는 에너지 찾아라. 이게 생존 과제입니다. 지구 생존 과제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는 게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원자력입니다. 지속 가능한 거 원자력입니다. 물론 그 태풍도 있고요, 태양 풍력도 있고,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거 그게 바로 가스입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탄소는 포집하거나, 그래서 원래 탄소가 있던 곳은 땅 속입니다. 땅 속, 석탄, 석유, 가스 전부 땅 속에 파묻혀 있던 겁니다. 그건 탄소가 땅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간이 포올려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가 배출됐으니까 그걸 다시 포집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땅 속으로 돌려보내서 파묻어 버리자. 이게 바로 CCUS 기술입니다. 자, 이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도 1.5도씨 이내로 억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벌써 1.1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더 이상 늘어나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뭐 가장 이제 화급한 화두가 됐다는 거죠. 이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가가 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그 로드맵을 이미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독일을 포함해서 그 OECD 국가들은 기존 석탄 발전소 대략 3분의 2 용량으로는 한 360기가와트 된다는데 이걸 2030년까지 일단 폐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BOECD 국가가 2050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석탄 발전 용량은 전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 OECD 국가들만 일단 이렇게 그 실천을 해버리면은 2030년까지 3분의 1을 폐쇄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은 21년 가을에 그 COP26 이 회의에서 그 당시 뭐 거의 대부분 국가가 탈석탄 정책에 서명했죠. 그래서 그런데 2030년까지 탈석탄은 우리는 할 수 없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 그래서 2030년에는 석탄 비중 21.8% 낮추겠다. 이게 지금 까지 공식적인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한국 입장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됩니다. 탈석탄을 2050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중공보다는 낫습니다. 중공은 2060년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지구촌 평균인데 문제는 한국은 사실상 G7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재 이 정책은 2035년까지 G7은 석탄 발전소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최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G7 국가는 다음 이제 G20 회의에서 이걸 요구를 하겠죠.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바로 이 글로벌 수준과는 지금 한국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건 탈석탄 발전하고 탈석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탈석탄 발전이라는 것은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고, 탈석탄이라는 것은 경제 전체에서 아예 석탄 안 쓴다는 겁니다. 탈석탄 발전과는 이 범위가 훨씬 넓은 겁니다. 아예 석탄 완전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분야 완전한 탈석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는 포스코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2050년까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 이전으로 제철 분야도 빨리 탈석탄 해라 이런 압력이 계속 높아지겠죠. 발전 분야에서 2035까지 없앤다. 이걸 두 개를 항상 볼 때 준별을 해야 되는데, 보도마다 어떤 거는 이제 연구 보고서에도 간혹 막 헷갈리게 이렇게 적어놔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분명히 정책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G7 회의 확장판인 G20 회의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COP27 회의가 이번 가을에 이제 이집트에서 열린다는데 여기에서 작년까지 그 정책과 다른 입장이 아마 제시되지 않을까. 결국 그 2035년까지 기존 석탄 발전소 셧다운이라는 이런 조치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뭐 글로벌 수준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게 지금 한국 같으면은 지금의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이 CCUS 그 실정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와야지 좀 더 그 명확한 태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의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탈탄소 정책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 관련 중요한 그 글로벌 그 정책 결정된 거 두 가지, 최근까지 두 가지가 바로 COP26 그 회의하고 22년 5월에 있었던 G7 회의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21년 가을에 있었던 COP26 이 기후 회의를 보면은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거고 G20 국가가 모두 그 해외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딱 스톱시켰습니다. 이거는 금년 말까지 스톱됩니다.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자금 지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각국은 국가별로는 국내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해서 공적 자금 지원도 2025년 이후에는 전면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2025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22년인데 요거 이제 그 준공과 관련해서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조치가 금년 5월에 있었던 거 G7이 저기 지금 2030년까지 3분의 1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2035년까지 완전 없애겠다는 겁니다. 뭐를? 석탄 발전소 모조리 셧다운 한다는 겁니다. 2035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가을에 있었던 COP26보다는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7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다음에는 G20으로 확장하지 않겠는가. G20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글로벌 CO2 배출량의 80%를 G20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해석입니다. 이전에 이거는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죠. 석탄은 그래서 탈탄소 정책 최우선 타겟입니다.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페이스 다운 된다는 거죠. 사용 감축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 사진에서 보이는 저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79개국에서 2,400개 석탄 발전소 가동 중이고 용량이 2,100기가와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새로 지금 건설 중인 곳이 189개소 176기가와트라고 하고요. 향후 건설이 계획 중인 곳이 296개소에 280기가와트나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설이 계획 중인 곳에는 앞으로 G7의 해외 파이낸싱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COP26에서 G20 국가가 전부 다 앞으로 신규 석탄 발전소 지원 안 하기로 다 결의했습니다. 이거는 중공도 참여합니다. 이렇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발전소 폐쇄 날짜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750개나 됩니다. 2,400개 중에 750개, 용량으로는 55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2,100기가와트 중에서 대략 현재 용량이 한 4분의 1 정도가 이미 셧다운 날짜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날짜 되면 그 날짜 이전에 문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공장 더 이상 가동 안 한다는 거죠. 발전소. 그래서 탄소 중립 로드맵상 2050까지 폐쇄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70개소 89기가와트 정도가 2050년 이후에도 발전소 계속 돌린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것도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서 결국 폐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봅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그 발전량은 가스나 원자력이나 태풍으로 이제 대체가 돼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결국 가난한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은
아니, 추워서 얼어 죽고 가는데 석탄으로 난방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또 한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가난한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한 그 자금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석탄 발전은 이제 좀 감소되어 왔습니다. 예,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석탄 수요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뜻인데, 네. 근데 이제 21년 작년에만 예외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20년 그 팬데믹 때 전체적으로 공장을 다 셧다운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팍 줄었겠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석탄 발전도 4% 이상 급감을 했다가 21년은 이제 정반대가 됐죠. 급속한 회복 과정이 되니까 경기 과열돼 버리고 단기적으로 공급망 장애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폭등해 버리니까 가스 가격도 폭등해 버렸고, 이제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석탄 발전 증가시켜서 무려 9%나 증가해갖고 석탄 발전 사상 최고치가 21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석탄 가격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 석탄 발전 사상 최고치 달성하는 이 과정을 중공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기후 깡패 같습니다. 중공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 석탄 발전소 설비 용량 4년 연속 쭉 감소하고 있는데 21년에 석탄 발전 설비가 18.2기가와트가 증가했는데 요 시운전 신규 용량 45기가와트 중에서 중공에서 56% 차지했다는 겁니다. 중공은 탄소 깡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깡패 짓을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 수단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21년 지금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176기가와트 석탄 발전소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거 52%가 중공이고요. 37%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네? 89%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공 빼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석탄 발전소 짓지도 않고 없애는 중이라는 겁니다. 21년 중공에서 33기가와트짜리 신규 석탄 발전을 착공을 했는데 이거 2016년 이후 최고치이고요. 중공 이외 전 세계 착공량의 3배라는 겁니다. 예, 탄소 깡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탄 발전 폐쇄하는 거 보면은 15년부터 계속 폐쇄했어요. 작년까지 계속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완전히 폐쇄를 하려면 매년 25기가와트 이상을 폐쇄를 해야 한다는 산수입니다. 유럽 그 석탄 발전 폐쇄는 21년 작년에 EU 27개국 전체로 12.9기가와트가 폐쇄됐습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이 비교적 많이 폐쇄를 했는데 포르투갈 같으면은 2030년보다도 9년이나 앞서서 21년에 석탄 발전소 완전 100%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탈석탄 발전 작년에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이전 영상에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발표한 사진만 보시면 미국 CO2 배출량 2007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는 거 분명하고 그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석탄 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결국 이것이 가스 발전 비중으로 상당 부분 가스 발전이 대체한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지금 추진 중인 석탄 발전 용량 2015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한 번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525기가와트 됐다가 21년에 457기가와트로 사업 추진 중인 석탄 발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착공 전에 석탄 발전 용량 아직 공장 발전소 건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들어갈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확정된 게 280기가와트라는 것인데 이 양이 미국과 일본 가동 중인 석탄 발전 용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과 일본이 석탄 발전 완전히 없애도 중공과 동남아 국가들이 늘려버리면 지구 전체로는 이 감소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석탄과 가스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석 연료라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미세먼지, 질소, 황산화물 이런 유해 오염물질 발생
석탄은 하지만 천연가스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연료이고 공통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되지만 발전할 때 석탄보다 가스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1% 이상 감소되고 내연기관에서 엔진에서 태울 때 중유 즉 기름보다 가스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석탄은 싸지만 더러운 연료고 가스는 깨끗하지만 비싸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 시대에 에너지 가격이 연일 폭등하는 이런 시기에 비싼 가스를 싼 석탄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의 공익을 고려하는 그런 어떤 그 정의로운 국가라면은 당연히 석탄 감축 로드맵 이거는 국가적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는 건데 중공은 이와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비싼 가스 대신 싼 석탄으로 대체를 해서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국제적 대의를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깡패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공이 대놓고 국제 질서를 어기고 석탄 사용을 늘리는 행위를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석탄 태워서 얻는 이익, 즉 열 에너지는 중공이 누리고 석탄 태워서 얻는 해로운 것, 즉 탄소 배출과 오염 물질은 전 지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 거 아닙니까? 중공 이외의 국가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청소해 놓으면은 중공이 와서 똥 싸고 가는 것과 같은 꼬라지 아닙니까? 네? 아니, 똥 싼 중공은 속도 비우고 기분 좋지만은 그 똥 치우는 지구인들은 냄새나고 싫죠. 이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중공의 행위가 모든 지구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제재되어야 할 겁니다. 중공의 석탄 발전 못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이것은 핵실험 못하게 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해롭고요. 더 심각하고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석탄 먼저 퇴출시켜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모든 수고가 중공의 반칙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 방안을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거 가스 회초리로 아주 세게 맞아야 합니다. 예? 알고 고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의 행위입니다. 저거는 과실이 아닙니다. 우선 탄소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석탄세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공이 석탄 사용의 이익은 자신들이 누리고 해악은 지구인 모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연결 구조가 뭐겠습니까? 바로 석탄 사용해서 만든 그 허접한 물건을 수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이 석탄 사용을 줄이지 않는 한 중공산 제품에 세금 왕창 물려서 그 돈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청소 비용, 즉 포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겁니다. 동시에 중공이 사가는 석탄에도 수출세로서 석탄세 왕창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싼 똥은 너그 돈으로 채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석탄 사용 비용을 왕창 높여서 중공이 스스로 석탄 사용을 줄이고 가스 사용 늘리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이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석탄 사용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중공산 전면 수입 금지도 가능한 옵션이 아니겠는가? 이 지금 지구 온난화 막는 것은 매우 시급한 지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극약 처방은 뭐가 있겠는가? 석탄을 마약 유사하게 거래 금지 품목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어기고 거래하면은 개인, 단체, 국가까지 제재하고 처단할 수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 왕창 하는 그런 석탄은 지금부터는 마약보다 더 해롭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 재산 해롭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극약 처방까지 가지 말고 1단계 이런 그 가스 회초리 들기 전에 중공이 스스로 이 석탄 사용을 줄이는 이런 국제적 대의에 그 동참을 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석탄 가격 어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 발전소부터 셧다운 시키면 석탄 수요가 대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아예 석탄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예외적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그 분석의 전제는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 감소 전망으로 석탄은 사양 산업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 빨리 확 퍼지면서 석탄은 앞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예 석탄에 투자도 안 하고 공급을 더 크게 팍 줄여버리면은 석탄은 희소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열등제 분석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또 막판에는 재고가 이제 남아 있다면은 사갈 사람이 있을 때 재고들이 해야 되니까 막판에는 가격이 당연히 폭락할 겁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석탄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남는 것은 이제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같은 이런 제철소인데 지금은 이 석탄 대량 그 사용처가 발전 분야하고 이 제철 분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제철소는 그 자신들이 명확하게 탈석탄 로드맵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사용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 석탄 공급업자들하고 적절한 가격에 장기 계약을 지금 맺어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의견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